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이용한 원격 근무 구축 방안이라고 하는 뭔가 좀 그럴싸한 이름의 내용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중에 하나로 원격 근무라고 하는 테마가 존재하는데요. 그 원격 근무라고 하는 테마를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놓고 있는 솔루션은 화상회의라고 하는, 그것도 클라우드 웹을 이용한 화상회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 30분 정도의 세션 시간 동안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제품으로서 리모트 미팅은 어떠한 변별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기업을 바꾸는 커뮤니케이션, 이 리모트 미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철학입니다. 즉, 나만 바뀐다고 또는 기업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션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서의 리모트 미팅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C 83%, 히어 11%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2006년도에 어느 한 심리학자가 논문을 낸 건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수단으로 무엇을 가장 선호하느냐에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 즉 전화통화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얻는 습득도는 11%, 하지만 비언어적 부분, 시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능동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84%라고 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에 함께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 있어서도 사실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화상회의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단편적으로만 봐도 출장비를 30%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 결과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보다는 사실 글로벌하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북미 지역에서 화상회의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쓰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숫자들이 76, 89, 90, 89 많은 숫자들은 생산성이 높아졌다, 시간을 줄여준다, 그리고 의견을 더 쉽게 전달해준다,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또는 컨택트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준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는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상회의가 글로벌하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 상황은 어떤가 라고 보면 2014년도 13%, 2014년도 20%, 2015년도 25% 꾸준히 화상회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측치는 2023년에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9조가 넘는 시장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시장 내에서도 실은 장비 시장,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예를 들면 웹엑스라든지 폴리콤 같은 대형 장비 시장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가 이렇게 성장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시장 조사 결과까지도 여기저기 스크롤 놓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웹 화상회의 협업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 리모트 미팅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웹 화상회의 협업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화상회의가 다르게 저희는 협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화상회의 이러시면 그냥 얼굴 보고 대화하고 정도 생각하시는데, 협업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방식을 도와주는 게 리모트 미팅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상회의를 이용을 해서 협업을 해야 할까의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한번 저희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화상회의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려봤자 실은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왜 도입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마련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실은 원격 근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생산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최저 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네 가지 큰 키워드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해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최저시급은 올해 17% 이상 인상이 돼서
2020년까지는 10,000원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수 자체도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하죠. 이것들이 뜻하는 바는 결과적으로는 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더 크게 얘기하자면 국가의 잠재 성장률, 예를 들어 자본, 노동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다 떼놓고 이 핵심 키워드 4개만 본다 하더라도 실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든 기업들과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죠. 이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슈들만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IT 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려면 실은 최근에는 나 혼자 일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협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해진 건 모든 분들이 실은 전문직화되어 있고 나 혼자 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결돼서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협업을 하려면 지금처럼 모든 한 공간에 다 모여서 근무를 해야만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TV나 뉴스 같은 데에서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개발센터에서 유럽에 있는 디자인 센터랑 화상회의를 통해서 협업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땅이 좁다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협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여서 회의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부분은 곧 방금 말씀드렸던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근로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원격 근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신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고요. 이미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됐고 현재는 저희 제품 자체도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가 실은 새로운 도구는 아니잖아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곳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관이나 회사에 화상회의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한 군데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한 군데 쓰시고 계시면 혹시 화상회의를 매일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 쓰세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쓰시는데 굉장히 그 투자비는 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실제로 필드에서 화상회의를 써보셨던 분들, 쓰고 계신 분들을 물어보면 크게 4가지로 왜 안 쓰시는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쓰기가 어렵고요. 왜 어렵냐면 상대방과 똑같은 시스템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시스템도 점검을 미리 합니다. 되나 안 되나. 그런 점검 시간을 또 별도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쌉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 명이 붙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성, 즉 UI나 매뉴얼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좀 B2B 소프트웨어 그러면 왠지 딱딱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피치 못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상회의가 성공적이려면 이렇게 새로운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가 나왔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필요 없는 직관적인 UI가 필요하고요. 여기 다들 스마트폰 쓰시지만 스마트폰 보실 때 매뉴얼 안 보시잖아요. 가이드 안 보시잖아요. 앱 실행시키면 그냥 실행시켜서 하시듯 이제 기업형 소프트웨어도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노액티브엑스를 선언하고 공인인증서도 없앤다고 하는 마당에 무엇을 더 PC에다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3번째는 협업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기능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전 직원 요금제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혹시 화상회의를 직원들 누구나 다 하시나요? 아니면 늘 쓰시던 사람만 쓰시나요?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맞습니다. 화상회의를 보면 실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써하고 뭐 아이디를 해주시던지 써봤던 사람만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기업을 바꾸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직원이 다 커뮤니케이션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냥 예전에 이메일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몇 명만 이메일을 쓰게 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까요?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전화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화상회의 또한 그 회사의 직원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시스템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격이 싸야죠. 가격이 비싸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업 환경에 맞는 요금제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고요. 이렇게 매뉴얼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도 필요 없고, 강력한 협력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도입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를 갖춘 화상회의 협업 솔루션이 있느냐? 저희 사람이죠. 저희께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구두로 화면상으로만 말씀드렸으니까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제가 짧은 영상으로 한 4분짜리 되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효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는 건축설계사 주영씨.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며칠을 밤새워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그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래도 오늘 면접은 실패한 걸까요? 하지만 면접관 김 과장의 표정은 밝아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그의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웹 화상회의 리모트 미팅입니다. 주영 씨는 간편하게 초대 이메일을 통해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말이죠. 놀라운 솔루션이죠? 김 과장의 회사는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리모트 미팅을 활용합니다.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 멀리 떨어진 현장, 거래처 등과의 회의를 위해 사용하죠. 재택근무 중이었던 설계사가 김 과장이 개설한 회의룸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출장 중이던 CEO도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죠. 설계사는 화면 공유 기능으로 작업 중인 시안을 함께 공유하여 협업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내용을 녹화할 수도 있으니 엄청난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회의 내용이 왜곡될 염려도 전혀 없을 겁니다. 화상회의는 어떤 곳이든 어떤 디바이스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쉽고 강력하죠.
강력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와는 거리가 먼 현장의 소장님도 접속 코드만 입력하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급한 현장의 문제를 본사와 함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EO는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김 과장과 팀원들, 그리고 설계사도 아주 기뻐하네요. 아, 우리 주영 씨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쉽고 강력한 협업 솔루션 리모트 미팅입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미는 없더라도 정보는 좀 있으셨으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저희 이 세션이 끝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나온 여주인공은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인터는 로지텍 겁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무슨 기능이냐 이러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로지텍 스포트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모트 미팅을 저희가 협업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요금이 얼마예요? 라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요금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종량제가 있습니다. 스마트만 내시면 됩니다. 10분 썼으면 10분 요금만, 100분 썼으면 100분 요금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액제, 무제한 요금제도 있습니다. 아이디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요, 페이실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제품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필수 요소, 매뉴얼이 필요 없다, 그리고 강력한 협업 기능이 있다, 기업이 도입할 만한 가격이고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게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끊김없는 원활한 통신. 아마 화상회의 해보신 분들, 여기 행아웃이나 스카이프 또는 기타 등등의 화상회의 해보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품질 저하나 끊김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저희 기술로 꾸민 서버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품질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보안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보안 기능과 그 다음에 저희만의 특징인 간편한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까지는 아니고 비회원 초대 기능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비회원을 무료로 추천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한 사람은 요금을 내시겠지만 참여한 13분은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끔 내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화상회의를 쓰실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을 해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서 성공적인 원격 근무를 꾸미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만 3가지를 말씀드리고 데모를 한 5분 정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는 WebRTC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WebRTC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텍스트나 이미지 기반 중심의 그 데이터 송수신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즉 비디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 차세대 표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재 정식 버전이 나온 WebRTC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브라우저만 있으면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성한 이 ANS라고 하는 미디어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고품질이면서 저렴한 화상회의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ANS가 뭐냐? 아마 MCU, SFU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FU는 대표적으로 행아웃, 스카이프처럼
중계 서버 방식입니다. 서버에서 그냥 중계만 해줄 뿐 인코딩, 디코딩을 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하지만 다수의 엔드 유저가 붙으면 품질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이 MCU가 있습니다. MCU는 중앙의 미디어 서버에서 엔드포인트에서 넘겨주는 비디오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타입 디코딩을 해서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로 엔드포인트에 전달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낮고 그다음에 대신에 비용은 높아지는 형태가 MCU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것을 하이브리드 MCU라고 지칭을 하면서 AM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작게 있지만 저희는 주화면이라고 해서 주화자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큰 화면에 띄워주고 청자들은 밑에 작은 화면으로 PIP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주화면 큰 화면은 SFU 방식으로 전송을 시켜주고 밑에 다수의 청중들이 나올 때는 그 작은 화면은 MCU 방식으로 믹싱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줄이면서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꾸준히 유지시켜줍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AMS라고 하는 미디어 서버고요. 미디어 서버를 단순히 실은 좀 수치화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냐라고 나타냈을 때는 기능과 디바이스 숫자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SFU와 메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늘어날수록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AMS와 MCU 타입은 일정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능과 비용적인 부분을 나누어 봤을 때는 지금 AMS가 중가격의 고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이 라우지 UX라고 하는 독특한 UX 방식인데요. 이건 저는 한국에서 특허를 완료를 했고 해외에서도 지금 특허 등록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회의 사무실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회의실을 갈 때 3번 방 들어오세요 아니면 어디 대전방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회의실을 선택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회의실 나한테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할 때 여러 가지 접속 코드, URL 방식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5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만 해도 아주 손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화자 감지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화상회의라는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이 나옵니다. 16분할, 4분할 이렇게 나오는데 동시에 막 이야기가 오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주화자 감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그분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배경에 띄워주게 되는 걸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동으로 클릭해도 볼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금 이야기하는 화자를 메인 화면에 띄워주는 주화자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마 나눠드린 책자에도 다 인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PC를 이용해서 화상회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룹 대 그룹 미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의실에서 회의실 간에 다대다 미팅을 하실 때 이럴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 앉은 자리에서 각자 노트북을 보는 것보다는 실은 이렇게 하나의 셋톱박스를 이용을 해서 회의실용으로 별도로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모트 미팅 박스라고 하는 저희 별도의 셋톱박스고요. 이 셋톱박스는 리모트 미팅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박스 이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시면서 그룹 미팅을 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딱 전원 버튼, 아마 집에 다들 TV 보실 때 TV 전원 버튼 한번 누르고 케이블 방송이나 IPTV 셋톱박스 전원 한번 누르시죠. 그렇게 TV 보시잖아요. 이 리모트 미팅 박스라고 하는 것도 전원 버튼 한 번, OK 버튼 한 번이면 바로 회의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이나 매뉴얼, 가이드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셋톱박스와 리모컨,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로폰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리모트 미팅 박스는 로지텍과 콜라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지텍 글로벌 본사와 저희 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아서 로지텍에서 저희 제품과 로지텍 제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중형 회의실을 위한 이런 미더비라고 하는 제품, 그 다음에 대회의실을 위한 구글이라는 제품을 저희 부스에 가시면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은 지금 이제
화상회의를 써보셨든 아니면 써보지 않으셨던 앞으로 써보고 싶으시던 특별하게 무엇과 비교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 서비스 중에 국내에서 저희와 겹칠 수 있는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런지를 이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외부 저희 부스에서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밑에 지금 제 노트북이고요. 단상에 있는, 그 다음에 이게 부스에 있는 용현님이라고 하는 저희 영업대표분의 그거고요. 지금 다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용현님 지금 저희 제품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서버스 리모트 미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리모트 미팅에 대해서 기능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서 공유가 있을 텐데요. 문서 공유 같은 경우는 뭐 PDF 파일부터 PPT, 워드 다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한글 파일도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PPT 파일에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글 파일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해서 PPT 공유하듯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서 공유에서 서로 양반이 활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어필하는 부분이나 이런 설명들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회의를 하시다 보면 메모하는 걸 기록을 남기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록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회의록 내용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편집된 내용들은 회의방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화상회의 하는 동안 로그 기록들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채팅으로도 만드실 수 있게끔 또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의록은 양방향으로 서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대표님의 말을 바꾸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 기능을 통해서 대표님이 말이 바뀌지 않을 수도 기록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벤트 로그들이 기록이 되고요. 이 이벤트 로그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채팅도 함께 가능합니다. 자, 용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가 마쳐지게 되면요. 다시 약간 라운지 메뉴로 들어가서 히스토리라는 곳에 가면 이 히스토리에 방금 회의를 했던 것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영상 또는 회의록들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생시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 영상이 있네요.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같이 했던 회의인데요. 이런 회의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계세요. 제 모바일을 가지고서 했던 기능들이고요. 이렇게 화상회의를 해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어렵고 불편하고 비싸서 못하시던 화상회의를 이제는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이용한 화상회의로 저렴하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직원 모두가 쓰실 수 있는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 리모트 미팅으로 통해서 여기 마지막에 써있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업무 방식을 개혁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